뉴스 속에 돈이 되는 기업과 정보를 찾아라. 돈이 되는 뉴스 시간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오늘 뉴스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를 얼마나 보세요? 하루 종일 보시죠? 아무래도 좀 그렇죠. 뭐 하루 종일이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렇죠. 하루 종일 그렇죠. 이동하면서 보고 네, 계속 그렇죠? 보고 네. 체크하고. 근데 이제 뭐 의식적으로 네. 뭐 정치 관련, 사회 관련 뉴스들은 좀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네. 증권 관련 뉴스들을 보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뉴스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안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네. 이제 뉴스에 또 현혹돼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보면서 네. 좀 정수를 뽑아볼게요. 국세청이 카카오 주요 계열사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특별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는 건데 처음은 아니군요. 그렇죠. 2021년 6월, 2022년이면 올해 6월에도 카카오 네. 본사, 이번에는 카카오 본사를 제외한 계열사들이죠. 예, 나머지 계열사들입니다. 카카오 엔터, 예. 게임즈 이런 데 세무조사를 좀 다르다는 건 건데. 여기서는 정기조사지만 특별조사다라는 점이 좀 아무래도 정기조사도 저희가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특별조사다라는 면이 조금 여러 가지. 왜 특별조사를 한 건가요? 지금 이제 그 세무장관에서 밝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들은 카카오가 지속적으로 회사를 쪼개기 상장을 그렇죠.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쪼개기 상장 과정에 있어서 세금 회피를 하려는 목적이 있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이번에 이제 주체가 국세청입니다. 금융당국이 아니고요. 국세청이라는 데는 세금만 바라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뭐 갖다가 이제 뒤에 붙일 수는 있습니다만 세금을 본다라는 것은 결국 회사를 이렇게 조금 자르면서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보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국세청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혐의, 물론 이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찾아냈다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나설 수 있는 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세금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용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후속 조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따라서 더군다나 지금 많은 카카오 관련 주주분들께서 정말 카카오한테 바라는 것이 왜 니네들이 그렇게 쪼개기 상장을 하느냐. 지금 이제 아직까지 변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내년도 상장 계획을 아직 공식적인 철회를 안 했거든요. 원래 올 가을에 상장을 하려고 했다가 상장 계획서를 철회한 거지. 연기한 거죠, 사실. 그렇죠. 사실상 연기입니다. 사실상 연기고 내년에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지금 몇 가지 또 기업들이 거론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카카오가 상당히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메리츠 그룹과 좀 다른 모습이죠. 메리츠 네. 같은 경우는 합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식 경영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만 카카오는 계속해서 분할하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이 나서서 누구를 터더라도 털면 털리죠. 나오죠. 네. 그죠? 네, 그만큼 그렇죠. 세금 문제라는 게 어려운 거고 다들 떨고 있는 건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보통 뭐 특별세무조사 이런 얘기 나오면 어느 기업이든지 그런 뉴스 나오면 뭐 당일 한 10% 이렇게 많이 빠지고 그러는데 이 뉴스에 대해서 뭐 카카오 그룹주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으나 카카오 그룹 이제 카카오 계열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워낙 많이 지금 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카카오 얘기하는 거 꼭 특별세무조사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해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몇몇 투자자분들에게 좀 불편한 얘기를 좀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카카오를 올해 내내 지금 뭐 카카오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카카오 안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일관됩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 2021년도의 카카오와 지금의 카카오 모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카카오라는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분할 상장된 주식들 말고 그렇죠. 카카오를 많이 갖고 계세요. 자, 2020년에 카카오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형제가 많은 집안에 어떻게 보면 단란한 가정이었다. 2020년 같은 경우. 그렇지만 2022년도에 카카오는 그 단란했던 형제들이 다 분가해가지고 각자의 사업체들을 다 하나씩 꾸리고 있다. 집도 하나씩 있고 사업체도 하나씩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런 실적들을 다 모아가지고 카카오로 가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가죠. 하지만 현실은 그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실적을 카카오가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럼 뭐죠? 이중부가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밸류, 카카오에 대한 밸류 이렇게 쳐주게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론적이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죠. 제가 예를 들어낸 건 삼성물산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삼성물산이 지금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럼 삼성물산의 주가는 더 올라가야죠. 하지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부분, 더군다나 이건 매각할 또 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는 안 해준다라는 거죠. 결국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냉정하게 볼 때는 단란했던 가정이 이제 다 분가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쓸쓸한 어르신 두 분만 남아있는 집이 됐다. 나머지들은 계속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 이제 또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또 분가를 시키려는 계획들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계열사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계열사들이 상장했을 당시와 지금의 현황을 보면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르죠.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게임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 상장했을 때는 막대한 주주들의 자금을 끌어다가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라는 부분들로서 상장을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죠? 결과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하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한 부분들하고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되고, 대표적인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월드뱅크로 나가고 우리가 인터넷 기반의 은행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최근의 지금 주요 수익원은 뭐죠? 예대 마진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어떤 더 이상의 얘기도 없어요. 그 상장할 당시에 제가 추적 관찰한 최근 나온 리포트를 봐도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기반의 은행으로 진출한다라는 거에 대한 것들에 어떠한 코멘트도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죄송합니다. 부분들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 전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쉽게 이제 카카오의 미래에서 긍정적이지 않으나,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쇼커버적인 성격으로의 단기 수급이 올라오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그것도 무시해요? 일단 그거는 단기 수급일 뿐이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영역들은 항상 모든 주식은 줍니다. 차트가 리바운드 할 때 트레이딩 영역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그룹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보게 된다라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에 대해서는 뭐 적어도 매수 의견 아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어붙는 질문이 네이버는? 네이버도 지금 현재 수익 모델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네이버의 주수입이 광고에서 웹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과 합작을 한 웹툰 쪽에서 매출이 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주 영역으로 봤을 때 이 성장주 영역에 있는 것들이 과연 성장을 어떤 모델로 지속해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무엇으로 성장할 건데 답이 없죠. 네이버는 무엇으로 성장할 건데 이번에 미국 회사 인수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좀 부정적이고, 웹툰으로 좀 성장을 단기간 할 거야 라는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출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절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수입은 이 두 가지죠. 하나는 경기 불황에 따라서 광고 집행을 줄이는 기업들 모습, 두 번째는 광고 채널이 옮겨가는 거죠. 과거에 공중파 신문에서 네이버로 왔다가 지금 뭘로 가죠? 틱톡이라든지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죠. 이게 또 미래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신다면 저는 굳이 네이버를 지금 살 만한 요소도 별로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이 카카오의 계열사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했다는 뉴스였는데요. 결국은 이제 카카오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뉴스 보기 전에 주가 한번 위메이드 주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아실 텐데요. 뭐 오늘 위메이드가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죠. 뭐 주주들에게는 정말 충격이죠. 그러니까 기사 좀 바꿔주십시오.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게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건데요. 이제 위메이드의 사실은 위믹스라는 코인이 위메이드의 심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도 조달하고 그 P2E 게임도 했었는데 위믹스가 이제 결국 거래소들 연합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아마 기업에도 그렇고 게임주에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믹스 상장 폐지 얘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이맘때 이제 그 P2, 그러니까 이제 코인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게임주들이 이제 굉장히 시세, 특히 이제 대장주가 위메이드였었죠. 게임하면서 돈 번다, P2E였잖아요. 네, P2E에다가 이제 그것을 NFT 기반으로 해가지고 코인을 발행한다. 그다음에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 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현해가지고 위믹스 그룹 내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 작년에 위메이드 한 10배 올랐을 거예요. 제일 대장주였죠. 위메이드가 대장주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더군다나 이런 생태계를 구반하겠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했던 것은 과연 어떠한 게임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많은 점수를
줬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자문들이 나오죠. 대주주가 물량을 소리송 없이 처분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제일 확실한 건 이거 같아요. 결국 이번에 4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한 게 기회를 줬어요. 위메이드한테 니네가 지금 현재 들리는 뉴스들이 이렇게 좀 안 좋으니 해명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위메이드가 제대로 된 해명을 못했다라는 게 거래소의 이번에 발표죠. 우리가 기다려줬지만 투자자들에게 그렇죠. 그 위믹스 코인에 대한 거래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대주주 지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밝히라라고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래소는 답을 못 들었으니 우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를 이 중지시켰다. 거래소 연합이 이제 다카라는 건데 네. 거기도 사실은 이렇게 위믹스 정도 되는 기업을 상장 폐지시키는 게 상당히 부담이죠. 부담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위메이드에서는 오늘 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특히 코인 같은 경우 중요한 게 뭐죠? 신용이거든요. 우리가 신용 기반의 서로 믿음에 대한 어떤 기반인데 믿음이 사라졌을 때 코인의 가치는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죠. 지금 아마 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속보를 넣어드리고 있는데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가 도의적인 책임 갖는다, 뭐 죄송하다 이런 사과는 당연한 거고요. 이제 각 거래소들에게 이의 제기를 해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이게 섣부른 생각일지 모르지만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그 기사들을 보게 된다라면 과거에는 이런 그 사례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네. 속보상으로 나온 걸 보면 이번 결정이 로 이제 우리에게 피해를 오면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사실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런 부분들에 피해 오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 회사에는 피해가 없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코인에 투자하거나 위메이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뭐 피해가 많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위메이드의 밸류를 우리가 단순하게 게임 밸류로 준 거 플러스 코인에 대한 밸류도 준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얘기를 하는 네. 부분들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게임 회사들이 발행하는 코인들 지금 이제 코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들이 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믿음도 깨진 상태고 여러 가지 이제 일부 코인들에 대해서 뭐 토큰, 뭐 동전 코인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게 뭐 정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결국 우리가 이제 코인이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태계들이 만들어졌다가 이 생태계에서 진화하는 과정 속에 예. 있어서 일부 있었던 거품들이 꺼져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영국 대표가 기자회견하는 얘기 보면 서로 굉장히 거칩니다. 아마 거래소들하고요. 네. 뭐 업비트가 뭐 슈퍼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감정 싸움이 있어요. 네. 이 문제는 근데 좀 시끄러울 것 같지만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물론 좀 다행스러운 거는 혹시나 모르신 분들은 뭐 위메이드가 상장 폐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다는 건데 위메이드나 뭐 위메이드 맥스를 포함한 또 좀 엮여져 있는 게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PT 게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코인을 발행하는 게임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게 장영국 대표다라고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코인에 대한 것들을 냉정하게 이제 오픈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고, 컴투스도 이제 뭐 굉장히 큰 생태계를 구축하려다가 안 됐고, 카카오 게임즈는 가장 큰 악재가 있죠. 오딘 개발사에 대한 상장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이제 신작이 없는 게임 업계입니다. 지금 신작이라고 한다라면 그나마 오늘 버텨주고 있는 두 종목이 있는데 하나는 크래프톤과 네오이즈입니다. 이거는 미국향의 콘솔 게임을 올해 초 12월 달과 내년도에 오픈 예정이 있거든요. 그나마 이렇게 콘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PC 모바일 게임에서 콘솔 쪽으로 조금 진화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 본업에 충실하기 때문에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렇죠. 부분들이고, 네.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신작의 가뭄 속에서 더블 악재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한마디 하셨는데요. 본업. 네. 그렇죠. 물론 뭐 부업도 해야 되고 신사업도 해야 돼요, 기업들이. 그러나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본업인데 저도 요즘 게임주를 보면서 네.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게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코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이제 문제입니다. 예.
위믹스 상패 관련된 뉴스 봤는데 이 문제는 분석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좀 노이즈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투자자들이 좀 걱정인데 뉴스를 잘 팔로우 하시고요. 저희도 또 볼게요. 다음 뉴스 일단 저희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큰 이슈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LG화학이 고려해안과 손잡고 하나도 이제 같이 손을 잡으면서 뭔가 새로운 좀 2차 전지 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소재나 좀 합종 연행을 하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뭐 고려해안 관련해서는 특별히 지분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백기사냐 이런 얘기도 있고 관련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의미부터 좀 짚어주세요. 원래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보면 이제 네. 고려해안 같은 게 영풍그룹 계열사인데요. 그렇죠. 영풍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장자를 쓰시는 분하고 최자를 쓰시는 분이 이제 공동 경영을 네.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영풍 쪽에 있는 분은 이제 장자를 쓰시는 분이고 고려해안은 이제 최자를 쓰시는 분이 실질적인 지배 구조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아름다운 이별이 아니라 서로 이제 헤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고려해안에 대해서는 최자 쓰시는 분이 운영을 하지만 지분은 장자 쓰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해안 이번에 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뭐 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해안이 갖고 있는 자사주의 마법을 부린 겁니다. 자사주를 갖고 있는 것은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LG화학 등과 자사주를 맞교환해버리면 네. 의결권이 생겨버립니다. 네. 근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LG화학 같은 경우 최자 쓰시는 분에게 우호 지분이 아니겠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님 말씀하신 건 백기사가 아니겠는가라는 부분들이죠. 여기에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증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까지 이제 증권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고려해안이 영풍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이 뉴스 플로우는 계속 체크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뭐 증권가에서 항상 제가 이벤트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제분들에게 상속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배당 증가라든지 지분 교환, 이번 같은 경우도 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지분 싸움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결국 거기에 이제 어떤 주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단 이러한 부분들은 펀드멘탈과 무관합니다. 단지 어떤 지금 이런 이벤트가 발생해서 여기서 만약에 유증을 하게 된다라면 펀드멘탈이 훼손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서로 간의 지분을 장내 취득하게 된다라면 주가는 단기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바라보시면서 이번이 LG화학과 고려해안이 손잡고 뭔가 일을 하겠다라는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헤어지는 단계에 있어서의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측면에서 고려해안과 LG화학을 이 내용을 역시 포함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듣고 마칠게요. 그럼 고려해안만 보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분 경쟁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고 또 이제 본업이나 이쪽도 지금 이제 2차 전지 취급한다고 해서 부각받은 거고요. 키움에서는 고려해안의 목표가를 81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그럼 고려해안에 대한 지금 두 가지 시각이 다 상존합니다. 이제 키움증권이 이랬고 또 부정적으로 본 증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자사주 매직을 부리면서 LG화학과 돈독해졌다라는 건 긍정적입니다. 네. 단지 우려하는 것은 유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이제 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만 네. 혹시 유증 발표가 나올지는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의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서로 맞교환하고 뭐 으쌰으쌰 한다는 건 좋은 뉴스잖아요. 네. 근데 어제 고려해안 빠졌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약간 좀 확인해야 될 단계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LG화학 측면에서 보면 LG화학은 꼭 뭐 고려해안뿐만 아니라 이 2차 전지 소재 쪽의 사업의 진심이잖아요, 요즘. 지금 네. LG화학 같은 경우 리포트들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내년도 모 증권사에서는 LG화학의 총 영업이익이 4조 정도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1조를 첨단 사업부가 할 걸로 봐요. 전체적인 매출이 20%밖에 안 되는 매출 구성을 가지고 영업이익의 4분의 1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 테네시주의 그 공장 증설한 거 보시죠. 그 위치 네. 보셨습니까? 저는 미국을 안 가봐가지고 미국 지도를 쳐보니까 딱 원래 이제 미국의 자동차 벨트가 디트로이트 시티 이쪽 그렇죠. 전통적인 전통 거기 있고 네. 그다음에 이들이 세금을 회피하려고 해서 멕시코에다 공장을 지어놨거든요. 딱 중간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동부는 이렇게 좁아들잖아요. 좁아드는데 중간이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에 공장 있고 부산에 공장인데 대전에다가 물류센터 짓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저 위치 보고 야, 이거 뭔가 일이 되겠는데 싶었습니다. 하여튼 네. LG화학의 첨단 소재 사업부 지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십니까? 예, 긍정적입니다. 저는 원래 LG화학에 대해서 처음에 원래 우리가 LG화학이 석유화학이었다가
배터리 회사였다가 예. 물적 분할해서 좀 분할하고.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이제 첨단 소재 사업부로 보게 된다면 다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돈이 되는 뉴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뉴스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